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제 금일은 내년 1월이면은 정말 아이온큐 후속으로서도 좀 미친 듯이 상승할 수 있을 법한 상승이 기대되는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섹터와 또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 좀 짚어보고 가려고 하니까, 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밤이죠. 이제 지난 밤 저번과 다르게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sek터들의 수혜주들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하면은 어제까지는 빠지는 거 얘기했다가 오늘은 또 오르니까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 해당 종목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실질적으로 저는 늘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다. 자, 보면은 이 당시에도 이제 매년 그 계좌를 까면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인 제 입장에서는 사실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상승폭만 봐도 저 같은 이 개인 투자 매매자는, 개인 투자는 사실 이런 3000% 상승하고 이런 자리에서 올라탄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 매도 추천 이런 거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일단 상승한다,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걱정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했던 게 뭐다. 이런 이 2달러에 대한 지금 이 공모 물량 이런 것들이 사실 리스크, 차익 매물 리스크가 존재하니까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냥 늘 안내하는 방송이지 참고 방송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자 컴퓨터 사야 된다 이런 방송은 아니니까 제 방송은 그냥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일단은 이 양자 컴퓨터가 어제 올라간 이유, 그리고 이제 지난밤엔 또 떨어졌던 이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분석을 하고 가셔야지 내가 정말 내년까지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자, 일단 지난밤에 양자 컴퓨터가 이제 빠졌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지난밤이죠. 빠졌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차익 매물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공모에 이제 2달러, 4달러 이렇게 공모 물량을 줬다라는 거는 사실상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섹터의 종목들을 매도한다 하더라도 5배에서 6배 정도 차익 실현 노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든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뭐까지 겹쳤냐고 하면은, 이제 연준 입장에서 뭐를 얘기해요?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내년에 보통 이제 4회 정도 예상을 했던 걸 2회 정도로 인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회 정도 예상한다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 예산 합의 폐기를 이야기하면서 또 트럼프 발 리스크라고 하죠. 또 셧다운에 대한 이 공포감이 또 나오기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여기 추가적으로 PC 지수까지도 발표를 앞두고 나서 굉장히 이게 조금만 예상치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안 좋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리스크들이 뉴욕 증시 자체를 찍어 눌렀고요. 뉴욕 증시를 찍어 누른다라고 하면은 사실 양자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라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도 5% 이런 하락은 나오는 건 당연해요.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뭐까지 겹쳤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당연한 이 5배, 6배 공모 물량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낙폭을 키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았나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특히나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과거와는 다릅니다. 과거와는 다른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나라 개미들, 서학 개미들이 이제 거기로 넘어가가지고 묻지마 매수에 또 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마 매수에 동참을 한다라는 거는 하락했을 때 손절에도 동참을 할 수밖에 없으니 하락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또 뭐가 발표가 되느냐? 막상 PC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니까 뭐가 돼요? 이 PC 지수 발표가 생각보다 예상치를 하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긍정적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이 뉴욕 증시를 또 견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특히나 지금 이 셧다운에 대한 부분 역시도 이 하원 의장에 대한 이런 진화 노력 덕분으로서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어제 사실상 뭐였습니까?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섹터들도 그 전에 낙폭이 컸으니 다시 반발 매수세에 대한 이런 추가적인 매수 흐름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지금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라고 하지만 현재 시장의 리스크는 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국채 금리가 지금 뭐다 4.5를 지금 굉장히 지켜주고 있죠. 사실 이 안으로 빨리 들어와 줘야지만 좀 보다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안으로 빨리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 자체, 우리나라 국내 증시와 별개로 뉴욕 증시 자체도 이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 하락에 대한 압박은 커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아이온큐를 비롯한 양자 컴퓨터가 왜 더 상승할 수도 있냐를 전망하냐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오늘 이제 그 지난밤에 또 상승폭이 만약에 이렇게 크게 나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인 조정에 돌입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고 하면 앞서 말했다시피 오늘 나와준 이 상승폭이 어떠한 호재성 기사보다는 지지난밤에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뉴욕 증시 낙폭이라든지 리스크와 함께 하락폭을 키웠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로 의한 상승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뜻은 아직도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뭐 이런 목표 전망을 크게 보는 시선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찾아봤더니 실질적으로 뭐 하고 있느냐? 자, 실질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자료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목표 주가를 상향해도 지금보다는 뭐 낮은 가격이 하지만 심지어는 이 아이온큐기네, 이게 아이온큐의 목표 주가, 애널들의 이제 목표 주가긴 한데 얼마까지? 50달러까지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달러까지도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애널들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뭐 하고 있다? 모두 다 지금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앞으로 지금 이 아이온큐에 대해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애널들의 흐름을 봤을 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예요? 만약에 이게 리게티라든지 아니면 퀀텀이라든지 디웨이브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의 이 낙관적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올라갈 거예요 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려운 게 뭐냐고 하면은 뭐 리게티, 퀀텀 뭐 이런 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이온큐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양자 컴퓨터 테마에서 시가총액을 상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뭐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상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받쳐주냐 안 받쳐주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증시라든지 관련 섹터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삼성전자가 내리 하방을 가는데 사실 반도체 섹터들이 크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제가 아이온큐에 대한 이런 낙관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건, 특히나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상향이라는 거는 앞으로도 양자 컴퓨터의 테마는 살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특히나 여기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앞서도 얘기했던 게 지금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이제 해외로 넘어가서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한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보면 알겠지만 뭐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양자 컴퓨터 ETF를 출시를 했어요. 이거는 뭐 해외 양자 컴퓨터를 이제 미국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추려서 ETF 상품을 만든 거겠죠. 근데 뭐 하고 있다? 상장 첫날에만 5분 만에 완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뭐예요? 이 양자 컴퓨터 ETF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흥행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해외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서학개미들이 봤을 때 가장 큰 테마로 보는 게 양자 컴퓨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섹터 뭐 기대감, 사실 늘 그래요. 우리가 2차 전지가 올라왔을 때도 그랬지만 기대감이 제일 커요. 기대감이 제일 크고 그 앞으로 사실 양자 컴퓨터라는 게 정말 상용화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머나먼 이후의 문제예요. 당장 내년에 상용화가 될 수도 있고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니면 뭐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양자 컴퓨터가 평생 상용화가 못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다? 이 기대감이라는 거는요. 그거를 뛰어넘을 만큼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포함한 이 서학개미, 우리 개미들의 이 시선이 어디로 가 있다? 양자 컴퓨터에 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이에요? 예전에
이 비트코인만 본다 하더라도 김치 프리미엄을 만들어낼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보다 우리나라가 더 비싸게 이 상승폭을 만들어낼 정도로 진짜 도박에 미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런 흐름이 살아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앞으로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특히나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앞으로 이제 또 제가 내년을 예상하는 게 뭐냐. 자, 내년에 이제 이 허니웰의 이 컨티뉴엄이라는 기업이 공모에 돌입을 해서 지금 내년 초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최소를 봤을 때 100억 달러라고 이야기를 해요. 100억 달러라고 하면 약 지금 15조 정도 되겠죠. 14조 한 몇천억. 근데 이거를 지금 최대치로 봤을 때는 얼마? 200억 달러가 갑니다. 그러니까 약 30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그 컨티뉴엄이라는 기업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30조에 대한 이 시가총액 거의 아이온큐를 그냥 뛰어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도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요. 이 기업의 상장이 컨티뉴엄이라는 기업의 상장이 아이온큐와 비슷하게 완전 비슷하게 이제 움직일 거고요. 지금 아이온큐가 225% 이번 연도에 움직였던 것처럼 상장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이온큐라는 기업과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이온큐가 이제 사실 상승함으로써 여러분들 알다시피 양자 컴퓨터 섹터들,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자 컴퓨터 삼성전자 같은 느낌으로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반도체가 올라가는 것처럼 양자 컴퓨터가 올라가니까 뭐한다? 리게티라든지 퀀텀이라든지 뭐 디웨이브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히려 아이온큐보다 더 주식의 기업의 가치가 큰 컨티뉴엄이라는 기업이 상장된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온큐처럼 1년에 200~300%가 올라갈 거다,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비슷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컨티뉴엄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내년까지는 양자 컴퓨터를 보는 게 좋다라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점에서 우리가 혹시나 지금 그러면은 이 컨티뉴엄이라는 기업의 상장과 함께 좀 눈여겨볼 만한 또 종목은 없을까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저는 이 기업을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실스큐라는 기업이에요. 맨날 제가 뭐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라든지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걸 묻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오긴 했어요.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가지고도 최근 흐름이 동시에 보면 어찌 보면 6배 정도, 약 6배, 7배는 오른 주식을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 기업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소개를 시켜드리느냐, 아마 이제 퀀텀 컴퓨팅이라는 기업이 상장됐을 때는 퀀텀 컴퓨팅 아니죠? 컨티뉴엄이라는 기업이 상장됐을 때는 실스큐라는 기업의 이 상승폭은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컨티뉴엄이라는 기업이 이제 공모를 진행하겠죠. 공모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이제 상장에 임박했을 때, 그러니까 상장이 다가올 때 공모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이 상장한다라고 하면은 상장 전에 그 관련되는 반세계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근데 왜 실스큐라는 기업이 반사익을 받을 수밖에 없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컨티뉴엄이라는 기업이 사실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부분도 많아요. 근데 보안 관련되는 부분이 기존의 이제 리게티라든지 컴텀이라든지 디웨이브랑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보면 알겠지만, 자, 컨티뉴엄이 뭐한다? 이제 컨티뉴엄이라는 기업이 지금 위드 미투시라는 기업과 해가지고 지금 위조할 수 없는 퀀텀 토큰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위조할 수 없다라는 건 뭐예요? 보안이란 거예요, 보안.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보안에 대한 메이저로서 중요한 단계다. 그래서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를 밟고 있고 여기에 대한 처음으로 성공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첫 번째로도 지금 컨티뉴엄이 보안 관련되는 양자 토큰에 대한 이 위조할 수 없다는 게 보안의 영역이겠죠. 두 번째로 보면 알겠지만 또 뭐하고 있다? 지금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 프로젝트 토큰에서 이제 골드 프롬 이제 금 같은 금처럼 이제 토큰화된 금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이제
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새로운 사이버 보안으로서의 또 정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제가 이걸 또 안 보여드리고 설명드렸네요.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컨티뉴엄이 이제 together with C랑 하고요. 언포케이블에서 이제 이 위조할 수 없는 퀀텀 토큰을 만들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성공시킨 사례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보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뭐예요? 이 HSBC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컨티뉴엄이 뭐한다? 보호한다. 이제 금처럼 토큰화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보호하는 새로운 사이버 분야의 이런 영역으로서 표준을 정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또 여기에 대한 보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보면 알겠지만 뭐합니까? 이제 이 양자 암호에 의해서 지금 양자 암호에 의해서 지금 이 퀀텀 컴퓨터이죠. 컨티뉴엄이라는 기업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퀀텀 컴퓨터,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의 출현이 뭐 하게 된다. 앞으로 데이터 보안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재편이라든지 접근 방식을 바꾸게 되면서 이 시스템이 with 5years 5년 내로 굉장히 취약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또 두 기업이 뭐 하겠다.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보안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또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컨티뉴엄이라는 기업이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보안에 대한 이런 사업 영역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파트너십을 굉장히 많이 체결했고, 그래서 실질적인 이 컨티뉴엄이라는 기업의 파트너십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허니웨어 같은 경우 모기업이기 때문에 놔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클라우드 기반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세 개의 주요 파트너십 기업이 뭐 하고 있다. 금융 및 보안 분야에서 협력, 금융거래 보안 및 토큰화 프로젝트, 그러니까 보안이죠. 그다음에 또 역시나 보안. 그래서 보안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어떠한 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왜 실스큐라는 기업을 이야기하냐고 하면은, 자, 보면 알겠지만 양자 보안 관련되는 투자를 아무도 안 하진 않습니다. 아이온큐도 하고 있어요. 미국 국방부와 협력하고 있고요. 이 보안 관련되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뭐 투자 금액은 전체적으로 다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아직 공식적으로 보안 관련 투자 정보가 없어요.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도 보안 관련 투자 정보 없습니다.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도 보안 관련 투자 정보 없어요. 그 다음에 뭐다? 실스큐란 거죠. 실스큐 같은 경우는 보안 관련되어 있는 영역에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아이온큐가 아니라 실스큐를 보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아이온큐가 나쁘다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죠? 이 얼굴을 좀 치울게요. 여기 얼굴 치우면은, 자, 차트 보면 알겠지만, 자, 1년 동안, 거의 그 1년 동안 보면은, 아이온큐 같은 경우 뭐 저점 대비해서 상승폭이 더 크겠죠. 어쨌든 과거 이제 동일한 1년이라는 주기를 봤을 때, 지금 양자 컴퓨터라는 영역으로서 아이온큐는 과거 대비 지금 650%가 오른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 실스큐 같은 경우는 지금 올랐다라고 하지만 과거 상장하고 나서는 계속 나락이에요. 상장가 대비해서는 아직도 마이너스 8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라는 기업이 굉장히 잘 받쳐줘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요. 실스큐라는 기업 자체는 지금 뭐 할 수도 있다. 과거의 고점대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과거의 고점까지만 가져도 10배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고, 다만 이 실스큐라는 기업이 그 리스크는 여러분이 참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 뉴욕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달러 미만이면요 상장 폐지 요건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실스큐가 그걸 다 알았었어요. 그리고 그걸 뺀 걸로 지금 보이는데, 다시 지금 최근 급등 나와서 뭐 2달러 정도 되니까 이게 없는데 다시 1달러 안으로 들어오면요 상장 폐지다 이런 딱지를 또 달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참고 분석을 하셔가지고 매수를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개인이 좀 더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